재수는 기본, 참수는 필수. 요즘 수신이 정신이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평생 시험만 치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평균 합격 나이가 30대 중반, 심지어 60세에 합격한 할아버지도 있었다는 말아맛 입시. 과거 시험의 세계로 가보시죠. 조선시대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과거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서라고 해서 고위 관료의 자손이 시험 없이 관직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는데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고 대과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어 실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특히 문과 급제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고 집안의 영광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대과 문과였습니다. 한 번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단 33명뿐이었습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이렇게 총 33명만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합격률을 계산하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수능으로 치면 서울대 의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셈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평생을 과거 시험 공부에 바쳤고 일부는 죽을 때까지 합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평균 합격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합격하는 것은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드물었고 대부분은 30대가 되어서야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40대, 50대에 합격하는 사람도 많았고 60세가 넘어서 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70세에 과거에 합격한 할아버지의 기록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재수, 삼수가 아니라 평생 수험생인 셈이죠. 현대로 치면 환갑잔치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입시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매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기 과거인 식년시는 3년에 한 번만 열렸습니다. 그나마 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별시나 증광시가 있었지만 이것도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3년을 기다렸다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나이는 계속 먹어갔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30대, 40대를 거쳐 50대가 되어서야 간신히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과거 시험은 평생의 숙제였고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었습니다. 현대 수능 시험장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깨끗한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난방과 냉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에 들어가 하루 동안 시험을 치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시락을 싸가거나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아프면 양호실에서 쉴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텔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험생들을 배려한 환경입니다. 물론 시험 자체는 어렵지만 적어도 환경만큼은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치러졌습니다. 시험장은 주로 성균관이나 한양의 넓은 마당이었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응시생들은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갓으로 막으며 그대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손이 얼어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며칠씩 시험을 봐야 했으니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한 번 시험이 시작되면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복시는 3박 4일 동안 시험장에 갇혀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응시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모두 시험장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거나 시험장 근처에서 음식을 사와 끼니를 때웠고, 밤에는 가마니를 덮고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이었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며칠을 버티며 시험을 봐야 했으니 체력이 약한 사람은 시험 도중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그야말로 야생 입시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따위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정신력과 체력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 도중에 병이 나서 집으로 실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시험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비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집안의 영광이자 자신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수험생들이 추운 겨울 아침에 시험장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보다 10배는 더 힘든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컨닝은 존재했습니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공부는 부족하니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컨닝 방법은 바로 속옷에 경전을 적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좁쌀만 한 글씨로 사서삼경의 내용을 속옷 안쪽에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시험 도중에 몰래 속옷을 들춰보며 답안을 베껴 쓰는 거죠. 감독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속옷을 확인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코믹하지만 당시 선비들에게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들키면 평생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고 집안의 명예도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대담한 컨닝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리 시험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를 겁역 또는 사수라고 불렀습니다. 응시생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얼굴을 가리고 실력자가 대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또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옆에서 답을 속삭여주거나 시험장 밖에서 큰 소리로 답을 외쳐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감독관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들키면 즉시 퇴장당했고 평생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선비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리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나름의 첨단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부통이나 촛대 속에 요약 노트를 숨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부통은 속이 비어 있어서 작은 종이를 말아 넣기 좋았고, 촛대도 밑부분을 열면 종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시험 도중에 몰래 부통을 열어 요약 노트를 확인하거나 촛불을 켜는 척하며 촛대 속 종이를 꺼내 보는 거죠. 일부는 더 정교하게 부채 속에 종이를 넣거나 갓 안쪽에 글씨를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감독관들도 이런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전에 몸수색을 철저히 했습니다. 부통을 열어보고 촛대를 흔들어 보며 숨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컨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컨닝의 가장 큰 문제는 들켰을 때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컨닝이 발각되면 즉시 퇴장당하는 것은 물론 평생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도 실추되어 가족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비들은 컨닝을 시도하지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는 위험을 감수하고 컨닝을 시도했고 일부는 성공해서 관직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컨닝으로 인한
적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시험 부정행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바로 합격자 수였습니다. 대과 문과는 한 번에 단 33명만 뽑았습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이렇게 총 33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양은 물론 지방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합격률을 계산하면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0명 중 1명도 합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로 치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데 단 33명만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다시 시험을 보러 왔고 또 떨어지면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고 사수, 오수도 흔했습니다. 일부는 10번, 20번을 응시하며 평생을 과거 시험에 바쳤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30대, 40대를 거쳐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시험장을 찾는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60대, 70대의 백발 노인도 시험장에 앉아 젊은 선비들과 경쟁했습니다. 이들에게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60세가 넘어서 과거에 합격한 사례들이 여럿 나옵니다. 어떤 선비는 70세에 마침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시험 공부에 바치고 환갑이 지나서야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입시 지옥의 현실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환갑 잔치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손자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에 할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그만큼 조선시대 선비들의 과거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생을 바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시험 공부에 바쳤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간 선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마지막 순간에도 과거 문제집을 옆에 두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양반으로서의 체면이자 집안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고 그래서 선비들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 입시가 지옥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현대 수능과 조선 과거 시험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고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선 과거는 3년에 한 번, 합격자는 단 33명, 평균 합격 나이 30대 중반, 시험 환경은 야외 노숙 수준. 이 정도면 비교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현대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조선 선비들은 며칠 동안 시험장에서 먹고 자며 버텨야 했습니다. 현대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조선 선비들은 사서삼경을 모두 외우고 시와 글을 완벽하게 써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 입시는 조선에 비하면 천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입시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눈이 빠지도록 공부했고 현대 수험생들도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잠을 줄여가며 공부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시험 전날 밤잠을 못 이루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고 현대 수험생들도 수능 전날 긴장해서 한숨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떨어질까 두려운 불안감. 이런 감정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시험은 여전히 괴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열정과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시험 공부에 바치고 60세가 넘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념. 그것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수험생들도 조상들의 이런 열정을 본받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처럼 60세까지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끈기와 집념만큼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험은 힘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평생을 시험에 매달려야 했고 환갑이 되어서도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고 합격할 기회도 많으며 설령 떨어져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험장 환경도 쾌적하고 공부할 자료도 넘쳐나며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면 부러워서 눈물 흘릴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입시는 힘듭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끈기를 본받아 현대 수험생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은 참 괴로운 것이지만 그만큼 간절했던 조상님들의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울고 웃어봅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